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임성종 교수입니다. 저는 어깨관절 질환을 중점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많이 듣는 질문이 MRI를 찍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라 들었어요. 꼭 수술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데요. 그만큼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히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지, 또 수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회전근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면,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이는데 중요한 총 4개의 근육을 말합니다. 이 근육들이 어깨뼈 상안골을 앞, 위, 뒤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돌리고 할 때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또 근육이 뼈에 붙는 부분을 힘줄, 한자로 건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아킬레스건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힘줄건입니다. 주로 파열이 일어난 부위가 근육이 뼈에 붙는 힘줄 부위입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일 때, 특히 팔을 들어 올릴 때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거나 수영, 테니스, 야구 등의 스포츠를 많이 하는 경우, 또는 넘어지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노화에 의해서 조직이 약해진 경우에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특히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 주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팔 힘을 잘 못 쓰는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아파서 평소에 하던 일을 잘 못한다, 심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잘 때도 아프다고 호소하십니다. 환자분의 증상을 들어보고 진찰을 하면 대부분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 정밀 검사를 위해서는 MRI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흔한 질환인 소위 오십견, 동결근과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총 4개의 회전근개 중에서 어디가 파열됐는지, 또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로 분류를 합니다. 회전근개를 두께 방향에서 볼 때 부분층 파열은 전체 두께가 다 끊어지지 않은 것, 일부가 파열된 것이고, 전층 파열은 전체 두께가 다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구멍이 아직 다 뚫리지 않은 경우 부분층 파열,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 전층 파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층 파열은 또 크기에 따라서 소, 중, 대, 광범위 파열로 나뉩니다. 당연히 크기가 커질수록 치료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치료 방법은 기본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부분층 파열과 일부 작은 크기의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저도 외부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듣고 온 환자들 중에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먼저 약물과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환자에게 맞는 운동 치료를 교육해서 스스로 운동하도록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깨 기능을 회복하는 운동 치료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전층 파열의 경우 보통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힘줄 파열이 저절로 낫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바지에 구멍이 나면 수선하지 않고는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바지를 못 쓰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간혹 외래에서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크기가 작을 때 치료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데 참다가 병이 커져서 더 힘들고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환자분이 연령이 많거나 신체 활동이 많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전층 파열의 경우라도 약물 치료, 운동 치료 등을 하면서 외래에서 경과관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외상에 의해서 갑자기 찢어진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수술하는 것이 결과에 좋습니다. 또한 회전근개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찢어지는 부위는 어깨 위쪽 힘줄인 극상근입니다. 극상근의 경우에는 수술이 당장 급하지 않고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쪽과 뒤쪽 힘줄의 경우에는 수술이 늦어지면 어깨 기능이 안 좋아지고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은 대부분의 경우 파열된 힘줄을 원래 위치에 다시 꿰매는 봉합 수술을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수술 기구와 기법이 발전하여서 관절 내시경, 관절경으로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절경 수술은 전신 마취 또는 부분 마취를 한 후 어깨 주위에 3-4군데 정도의 1cm 정도 이하의 작은 구멍을 내고 내시경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삽입하여서 파열된 힘줄을 원래 위치에서 다시 꿰매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술 시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파열이 큰 경우 또는 회전근개 외에도 염증 조직을 제거, 튀어나온 뼈를 제거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관절경 수술은 상처 부위도 작고 출혈도 많이 없고 수술 시간도 짧기 때문에 신체에 부담이 적은 수술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안전하게 수술을 마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봉합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깨 보호대를 착용해야 됩니다. 파열 크기에 따라서 4에서 6주가량 착용하고 이후 어깨 재활 운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합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술 후 일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때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환자마다 다르지만 보통 2-3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팔을 많이 쓰는 일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정도는 지나야 됩니다. 만약 봉합하기 힘들 정도로 파열이 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인공관절 수술과 자기관절을 유지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먼저 인공관절 수술은 어깨 힘줄이 없어도 팔을 들어올릴 수 있게 만들어진 특수한 인공관절을 사용합니다. 비교적 결과는 안정적이지만 인공관절 수명이 약 15에서 15년 정도로 제한적이고 아무래도 자기관절을 살려서 쓰는 것보다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인공관절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관절을 유지하는 수술로는 힘줄이 없는 부분을 자신의 허벅지 또는 제품으로 나오는 인체 조직을 이용하여 복원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힘줄이 없는 부분을 보강하여 어깨 기능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최근 10여 년 사이 이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희망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절을 유지하고 기능을 회복된다면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술 시간이 보통의 관절경 수술보다 길고 통증이 심할 수 있다는 것, 또 재파열 가능성이 2에서 30%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깨 수술은 정형외과 수술 중에서 최근 특히 많이 발전한 분야고 수술 결과도 점점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봉합 수술의 결과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초기 2-3개월의 기간을 거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통증이나 기능이 호전되는 양호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과거에는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서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인공관절이나 심증 보강 수술로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술에는 출혈, 신경손상, 감염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관절경 수술은 그러한 합병증을 최소화하였기에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봉합된 힘줄이 재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파열이 크고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 그 확률이 증가합니다. 재파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수술 전보다 크기가 더 작은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비수술적 치료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어깨가 아프신데 주사나 침을 맞으면서 버티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시려면 아프실 때 참지만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정형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각자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상담은 어깨관절 전문의를 만나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늦추지 않고 수술을 되도록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치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